대부분의 그런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허이허이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다들 그렇게 남다른 핑크빛 꿈도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꿈이 없다라면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른장이죠. 너 그러다가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거지 된다, 거지. 이런 이야기들 아마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노숙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 생활도 오래 했었고 서울역에 이제 가거든요. 내일도 이제 서울역에 아침에 새벽 첫 차를 타고 7시 40분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밖에서 잡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거보다 훨씬 더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 박스에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밖에서 그냥 우리 보일러 없어도 추운데 거기서 잡니다. 노숙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바라봤더니요, 일이 줄어서 실업과 부도, 그러니까 무려 60%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치하니까 타치 스크린이 되는군요. 네, 요게 한번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요. 다시 한 번만 타치 안 할게요. 타치 스크린 좀 올랐어요. 만만하게 봤네요. 요즘에 최첨단 기술을.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일본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노숙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상당히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 생각도 들거든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요, 대부분 우리가 꿈을 잃고 살아갈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책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유튜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게임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연인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결혼할 대상도 재미있어야 돼요. 제가 백만장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여성분이 싫대요. 왜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재미가 밥 먹기 줘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간 싸대기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할 정도로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재미가 자세히 들어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재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어떤 팁이나 어떤 강연이나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면 재미가 있고, 가족이나 누구든 직장 동료든 선후배든 나를 재미없게 만들어주면 재미가 없어지는, 이 재미를 외부에게 위탁하고 있어요. 내 즐거움을. 내적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삶의 단단한 삶의 방향의 심지가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방향이 없으면 훨씬 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기억이 나는데, 키도 크죠. 이 새끼는 욕해도 됩니다, 친구니까. 키도 182에 잘생겼죠. 집안도 잘 사죠. 공부도 잘하죠. 말도 잘하죠. 말빨도 뛰어나죠. 그리고 여자애들도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따라가지고, 제가 강의한다라면 새끼야 니 뭐 불가사하다. 니 같은 놈 누가 이야기 들어주노? 이러면서 이런 친구, 친한 친구,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승가원의 천사들, 저기 보니까 태호라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저 때가 한 5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이 태호라는 아이가 반장 선거에 갔는데
한 번은 반장을 했는데 그 다음 연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눈물 펑펑 흘리는데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 태호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닉 부이치치처럼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태호는 딱 고3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태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세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 3학년입니다. 세진이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도 어머니가 여기 부산에 돼지국밥집 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입니다.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친구가 세바시에서 중학교 때 벌써 한 번, 고등학교 때 벌써 한 번 나오고 학생인데도 전문 강연가로 강연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충분히. 저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39살의 출사표를 세상에 던지고 나서 정말 큰 꿈을 품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에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이렇게 쫙 이제 스팸 메일을 뿌렸죠. 아는 사람들한테 그만둔다고 했더니 평소에 답변이 없던 한 대학교의 교직원분이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 뽑는데 혹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하길래 가능하죠 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뿌듯하든지 반드시 진로에서 올바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고 과제물을 엄청 많이 줬더니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들 전부 다 F학점을 33%를 줬습니다. 근데 영찬 학생은 그냥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청년이고 나이가 38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 졸업하면 43살이에요. 그런데 정말 과제물을 잘해왔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과제물이 딱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소생하게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 질문이 사지 멀쩡한 친구도 한 장 낸 친구도 있어요. 꿈 없어요. 진로 모르겠어요. 강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온 친구도 있는데 정말 상세하게 다 써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걱정스럽잖아요. 38살에 작가가 되겠다. 그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 씨 글도 잘 쓰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쓰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렸어요. 저는 인생에서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또 블로그에다가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영찬 씨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방송국에서 다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SBS, KBS, EBS 마지막으로 MBC에서 이제 그해 영찬 학생이 4학년 올라갈 때 3학년 2학기 때 온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김순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내분인데 나이가 8살이 많은 노틀담의 곱추처럼 이 혹이 있어요. 키가 120cm예요. 영찬 씨의 이제 눈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전화 받고 나서 교수님 오래간만이에요. 방송 출연 영찬 씨가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하고 전화 왔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건데요. 영찬 씨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다큐멘터리 찍으세요? 그러니까 영찬 씨가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사는 모습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6mm 필름으로 찍고 있다는 건데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의 화질보다 안 좋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이니까 잘 되길 바래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밭이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이승준 PD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찬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영찬 씨가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그해 3,000편이 출품됐는데 그해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있던 일이었어요. 저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세요.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한 90분 정도 되는데 영찬 씨의 삶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자,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막 엄청나게 세기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지만 불꽃 같은 사랑이지만 정말 섣부른 사랑이에요. 죽었을기 망정이지 살아있으면 온갖 머리 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은요, 감탄을 못할 정도로 경이로웠어요. 진짜 제가 그 이후에 배우자한테 엄청 잘하려고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저도 경상도 사람인지라 예전에는 부엌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주말에 있으면 진짜 삼시삼끼 제가 밥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려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바꿨어요. 놀라워요, 진짜. 이 영찬 씨가요, 이 순호 씨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주느냐면, 강의를 들으면 지금처럼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벅지로 찍어줘요. 모스보호처럼 제가 하는 말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최근에 올해의 기사예요. 영찬 학생은요, 도저히 공부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대요. 여러분 책 안 보시죠? 영찬 학생은요, 1년에 100권을 읽어요. 일반인이 100권 읽기도 어렵잖아요. 이 시각장애인은 점자책을 봐요. 점자책이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300페이지 책이라고 하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A4 용지를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100권. 박사학위를 지금 2개째. 하나를 따고 또 공부해요.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해도 작가라고 나옵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이렇게 나옵니다. 꿈을 가짐으로 인해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찬 학생 누가 가르쳤게요?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대구에도 김재동이 내가 가르쳤어 하는 사람이 100명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특강이 한 번 나왔는데 내가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 문자를 예를 들어서 보내왔는데 나중에 또 10년 후에 하면 내가 그 사람 바꾼 거지 이런 식으로 하듯이, 교양 과목 딸랑 한 번 가르쳐 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랑할 정도로 돌아다니면 영찬 학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영찬 학생 영상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그것도 다운로드 받는데 보니까 1,200원인가? 네, 현금으로 지불해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상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제가 10대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하는데요. 물론 주로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결같이요, 있는 것이 학벌이 문제가 되거나 스펙이 문제가 되거나 외모가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투리나 외모, 성격이나 부모님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마음의 사슬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동아줄을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는요, 저렇게 새말뚝에 박아둬요.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꼼짝달싹 안 하니까요, 포기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도전해봐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 학습이 되는 순간 무기력해지는 거죠. 몸무게가요, 제대로 크면 한 1톤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웬만한 건 뿌리채 뽑을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둥바둥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던데,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다 마음의 사슬이에요. 나
스스로 마음의 삿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3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